네, 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에서 지금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만이 지금 코스피에서 2,176억 원어치를 사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 잠정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카카오뱅크, 강원랜드, SM과 같은 일부 종목들로만 현재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수급 동향 어떻게 풀이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장을 보면 일단은 역시 또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오랜만에 기관이 2,100억 원을 이제 사고 있는 건데 이제 사실 지수가 좀 내려가면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위주로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다른 종목들은 많이 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외국인은 환율 영향 때문에 계속 팔고 있는 것 같고, 코스닥도 이제 일단은 대형주 위주의 방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저가에 대한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이렇게 주체별 매매 동향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매력적일지 옥석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루트로닉과 클래시스가 만났습니다. 의료기기 업종으로 이렇게 묶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장부터 의료 정밀기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하락장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좀 눈여겨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두 종목 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의료기기 업체라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제 생각은 오늘 사실 두 종목 다 외인 기관이 모두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지금의 어떤 하락은 대외 영향에 대한 변수 때문에 하락이 깊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이 두 섹터, 의료미용 기기는 리오프닝 섹터로 연결이 되면서 대외 변수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엔터주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실적까지 또 괜찮은데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매력 때문에 이 의료 미용 기기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좀 매력이 있는 두 종목 중에는 좀 더 빠르게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미용 기기는 상대적으로 대외 변수에 좀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의견과 함께, 그렇다면 이 두 종목 중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루트로닉을 꼽아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 대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연결 이익 자체가 약 240억 정도, 전년 대비 한 64% 정도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요인으로는 이제 여름철에 들어가면서 이제 휴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가 시술에 대한 수요가 증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지금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동절기 프로모션 확대를 위해서 이 장비에 관련된 수요 자체, 그러니까 프로모션 확대를 위해서 장비를 미리 또 선주문하는 것이죠. 이제 그에 따라서 이런 수요들이 좀 실적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병원 쪽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장비를 미리 주문을 하는 것이죠. 그에 따른 이 두 가지 수요가 일단은 하반기에 실적 영향에 가장 크게 미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수출도 이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현재 코로나19가 현재 확산세긴 하지만은 그래도 방역 지침 자체는 완화가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미국, 유럽 중심으로의 수출 확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멘텀 요인과 함께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실적 대비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2개월 선행 PER로 보시면 현재 PER은 약 14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트로닉 자체가 클래시스보다 훨씬 더 강하게 외인과 기관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황이 좋아져도 반등세는 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선 루트로닉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시장이 좋아지면 이 종목도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루트로닉을 꼽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자, 일단은 사실 차트의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 그런 변화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제
그 대부분의 종목 자체가 현재 지수 자체가 52주 신저가이기 때문에 역시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그 흐름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루트로닉의 오늘의 장 상황에 비춰서 수급 상황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아주 강하게 매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양봉이 유지되고 있는 흐름이고 거의 하락세는 마무리가 되는 이제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오늘 자체가 오랜만에 보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부터 조금씩 반등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리에서 우선 매수 의견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19,000원을 잡아보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14,5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루트로닉의 가격 전략은요. 목표가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콘텐트리 중앙과 삼화 네트워크스가 만났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 이어서 이 콘텐츠 관련주다 보니까 또 이것도 또 대외의 변수에 좀 영향을 덜 받을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예, 일단은 그 인플레를 벗어날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 좀 특징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둘 다 역시 뭐 이거는 이제 J 콘텐트리가 사명이 바뀐 것이죠. 콘텐트리 중앙으로 바뀌었고 뭐 삼화 네트워크스도 대표적인 이 우리나라의 콘텐츠 제작 업체로서 둘 다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업체인데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트리 중앙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J 콘텐트리에서 사명을 바꾸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범죄도시 2와 종이의 집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연 저점을 갱신하고 있어서 하락 추세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종목이 우승자일까? 또 궁금하기도 한데 그렇다면 두 번째 라운드 우승자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역시나 삼화 네트워크스가 우승자입니다. 그래도 콘텐트리 중앙은 아직까지는 반등하기가 어려울까요? 그런 건 아닌데 네. 일단은 삼화 네트워크스가 좀 더 좀 저평가돼 있고 향후 상승 시 좀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어서 한번 선택을 해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사실 A 스토리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이제 넷플릭스 쪽이 아시아 콘텐츠 투자를 확대하겠다. 또 이런 지금 뉴스가 있었죠.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전 세계의 콘텐츠를 지배를 하고 있다시피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기회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다가 이제 삼화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HBO 맥스양 판매 드라마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이제 멘탈리스트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방영이 됐었던 시즌 7까지 반영이 됐었던 드라마가 있었죠. 그에 따라서 이제 판권을 HBO 맥스에 이제 판매를 함으로써 기대작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가요? 그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굉장히 오수재인가를 봐가지고 네, 그 굉장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저 너튜브에서 관련된 영상 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또 모멘텀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드라마 관련된 OTT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삼화 네트워크스는 거의 30년간 이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여러 콘텐츠를 제작한 기업이어서 거의 110편에 가까운 드라마 콘텐츠들을 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거의 대표하는 그런 오래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IP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가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수익성이 좋아지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간다는 것이죠. 향후 또 기대작을 좀 본다면 SBS 4월 이건 했는 건데 이제 Again My Life 지금 이제 방영했었죠. 약 12%대 시청률이 나왔고 MBC 뭐 지금부터 쇼타임은 이제 지금까지도 방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끝났습니다. 6월 12일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끝났는데 약 4% 정도 시청률이 나왔고 하반기에 MBC는 이제 금수저라는 또 드라마가 또 방영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콘텐츠 수익을 계속 얻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올해 영업이익은 148억 정도, 전년 대비 119%가 증가한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적 기준에서 PER도 약 15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화 네트워크스가 실적 좋은 저평가주로 평가를 받는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를 삼화 네트워크스로 꼽아주셨고요. 콘텐츠주 중에
국내에서는 그래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주당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잖아요. 그럼 변동성도 좀 클까요? 목표가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좀 잡아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이 반등이 올 때 좀 더 OTT 중에는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기업들이 반등세가 좀 빠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먼저 골라본 겁니다. 현재가가 이제 좀 잘 보이지 않는데 한 이 근처에서 현재가에서 저는 이제 매수 의견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기 평선을 현재 넘어서고 있는 그런 가격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보여지고 있고요. 1차 목표가 3,900원, 그다음 손절 가격은 3,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마 네트워크스의 가격 전략은요. 목표가 3,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우리 송동현 대표님께서 어떤 종목을 픽해 오셨을지 송동현 대표님의 픽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오늘의 종목은요. 리드코프입니다. 지난번에 고려신용정보로 네.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 수익이 났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와 좀 유사한 결일까요? 약간 반대되는 결이죠. 반대예요? 오히려 반대되는 결이죠. 그래요? 왜냐하면 리드코프는 대부업체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장세에서는 배당주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건데 리드코프가 일단은 뭐 좀 가벼우면서도 고배당주에 속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고려신용정보 얘기할 때도 약간 비슷한 흐름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결은 비슷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시총은 가벼운데 그리고 이제 중간 배당도 많이 해주는 종목이에요. 일단은 1,000원 정도 해주고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3.38%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 배당 수혜주에 대한 그런 현금 흐름을 좀 얻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 7월 달부터 신용 대출이 또 확대가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신용 대출 확대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이익도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특이하게 석유 판매를 또 합니다. 지금 뭐 엑선모빌이 2분기에 23조 정도 이익을 얻었거든요. 이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이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는데 역시 다운스트림 쪽에 속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천안 휴게소 쪽에 이제 그 석유를 판매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의 이익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선은 또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안정적인 또 배당주 조금 더 시장이 올랐을 때는 가볍게 또 올라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석유 판매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 리드코프를 오늘의 픽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실게요. 네, 우선은 이 종목이 살짝 가라앉았다가 지금 다시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일단 차트 자체는 이제 좋지는 않는데 계속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약간 저가를 찍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가 속 저가의 매수세를 먼저 좀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먼저 드려보겠고요. 1차 목표가 8,800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7,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송동현 대표님의 픽 종목은 리드코프고요. 목표가 8,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2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